자, 들어가겠습니다. 요번 시간은, 저번 시간이죠. 교재를 다시 가셔서, 우리가 그 페이지로 가시면, 273페이지까지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가 정치적과 경제적이고, 시장 실패 원인을 알아야 되고, 대책에 대한 그 외부 효과까지 봤습니다. 토지 정책이 있는데, 토지 정책은 이제, 아까 토지 문제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가 이제 시험지가 잘 나오냐면, 넘겨볼게요. 그 페이지 278페이지로 가시면 그 나와 있는 그 부분에 그 토지 정책의 수단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밑에 거기다가 그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토지 정책의 수단. 그래서 시험에 토지 정책의 수단이 직접과 간접 개입을 계속 바꿔서 시험 문제 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일단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오른쪽에 먼저 가시면 279페이지 용도지역지구제부터 잡을게요. 279페이지 용도지역지구제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그래서 279 지역지구제요. 공법 시간에 전형주거지역과 우리가 미간지구, 고도지구가 있다고 배우셨죠.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공법 문제가 잠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잠깐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2차 과목에서 국토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법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눕니다. 근데 작년에 시험 문제가 뭐 나왔냐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공법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법이고 저 이제 학교로는 밑에 가시면 경제적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1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에다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자 이겁니다. 지역지구제는 만약에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탁 있어요. 자 그럼 여기 공장이 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주택은 이 쾌적성이 중요하고 공장은 생산성이니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해서 주거 전용조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역지구제인데 두 가지예요.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것을 이따 이 토지정책 수단의 토지이용규제로 배우실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토지이용규제의 방식이에요. 토지이용규제. 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좀 전에 배웠던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면 정해복가 아니라 부해복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부해복가를 제거시켰어요. 그러니까 부해 외부 효과는 부해복가는 시장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야죠. 그래서 제거해서 자 이걸 주거 전용조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 나중에 제 프린트를 보시겠지만 정해복가가 아니라 부해복가를 제거시켰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부 효과에 대한 그 대책을 해결하는 수단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일단 펜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1번 중요하다 그랬죠. 정부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했습니다. 이 토지 이용을 규제한 거예요. 그래서 발생해서 부의 외복가를 차단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궁극적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거가 체크하세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장점은 토지를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했습니다.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이용을 했어요. 토지 이용에. 그 효율적인 이용을 달성이 돼서 효율성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에서 연결시켜서 드릴 텐데 넘기시면은 그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82페이지 가시면 그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체크를 하시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효율성은 달성이 되는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가 져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나중에 이제 단기와 장기를 얘기하면서 지역지구제를 뭐 3, 4월 달에 다시 또 강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A 지역에 B 지역이 있으면 자, B 지역도 똑같이 우리가 어때?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탁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고 여기는 안 하게 되면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는 이 주거전용조 바꾸다 보니까 이 지역이 쾌적성이 증가해서 단기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해서 지가가 상승해 버려요. 근데 여기는 땅값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땅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볼게요. 파란 색깔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규제가 심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재산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밑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규제가 심한 지역과 독점독지를 부여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재산상 형평성을 불러일으켜서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 시장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도 박스.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서 나타나는 게 TDR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5번입니다. 05번. 자, 오른쪽 283페이지 05번 개발권 양도제도에도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십시오. 자, 얘도 기출될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자, 개발권 양도제도입니다. 이전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TDR이라고 합니다. TDR. 자, 근데 TDR은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가 않았습니다. 도입되지 않았다는 게 두 번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미국에서는 역사적 유물을 이제 보존하는 그린벨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적 효과는 똑같은데요. 오늘 아직 이게 도입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다 들어보세요. 자, 지금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TDR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갑돌이하고 일돌이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자, 인접지인데요. 여기만 그린벨트를 묶고 여기는 그린벨트를 안 묶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만 땅이 제한됐으니까 여기가 어떻습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그린벨트에 대한 보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직접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걸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입을 이제 검토 중인데 자, 갑돌이가 땅이 그린벨트로 묶였다는 것은 토지가 소유권 제한이 아니라 이용권 제한입니다. 소유권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 살아 있고 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뜻하지 않는 우발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공적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그럼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형평성이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손실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근데 미국은 해줘요. 어떻게 주냐? 시장 기구에 맡깁니다. 시장 기구에. 그래서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해요.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을돌이가 직접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자, 미국도 용도 제한이 있겠죠. 그죠? 4층을 못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랜스펄이라는 건 양도한다, 디벨로먼트는 개발권인데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공법 시간에 용적률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도 제한을 해서 얘한테는 소유권을 주지 않아요. 근데 개발권은 우리가 소유권을 주는데 개발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죠? 왜냐하면 사고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소유권과 개발권을 다 줘요. 그래서 이따가 기출문제를 풀 텐데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소유권을 넘겼다고 하면 안 됩니다. 소유권을 분리한 게 아니라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TDR 증서를 넘기게 되면 또 얘가 이익을 주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다시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합니다. 발생해서 손실이 완화된다는 거죠. 완화돼서 이거는 이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형평성 추구. 여기 강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해준 게 아니라 정부가 시장 기회에 맡겼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앞쪽 총론 파트에서 제가 공간이 3차원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구 중심을 자르게 되면 3차원 공간에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적률을 사고판다는 자체는, 자, 용적률은 공법 시간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용적률은 지하 공간은 삽입이 안 된다고 아마 공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지하 공간이 아니라 공중 공간이 활용이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3차원 공간이 이 수평 공간이 있고요. 밑에가 지하 공간이고 위에가 공중 공간입니다. 공중 공간. 자, 그래서 이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에는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중권이 사적 공중권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미국에서는 횡적 종쪽으로 분할이 가능해요. 분할을 해서 하나하나가 공중 획지가 되면, 자, 이것이 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역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자, 보전지역으로 이제 묵죠. 갑돌이가. 그럼 상부 이용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개발 가능 지역으로 어떻습니까? 이거를 어떻습니까? 아까 이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 말씀드립니다. TDR은 아직 운하에 시행되지 않는 게 두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하 공간이 아니라 공중 공간이 활용되겠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따 풀겠지만은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켜서 분리시켜서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개발권을 양도했다고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얘도 기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개념 갑니다. 283. 자, 개발권을 시장에서 했죠. 시장, 동그라미. 매도해서 현금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토지의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분리. 그래서 규제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했죠.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뒤에 파헤치기, 기출 파헤치기 보지만 소유권을 부여했다면 안 돼요. 개발권을 부여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개발권 상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토지 소유자 간 재산상 형평성 문제를 개입한 거예요.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이 개발권 양도 제도는 이 지문도 한번 출제가 됐던 지문인데 규제 지역에 상용하지 못했던 상부 미용 공간을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지하 공간이 아니라 공중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게 나왔었어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 절차의 장단점은 개발권 양도 제도는 이제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시행되고 있지가 않죠. 자, 운영 절차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했다는 것 동그라미 치시고 넘겨볼게요. 핵심만 잡겠습니다. 넘겨보시면은 니은번에 정부는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 가시면 기억의 이 지역지구제 지정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형평성을 정부의 시장 개입 없이 해소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평성 문제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시가 되면서 니은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일정 정도 보호하고 보존 지역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서 사익과 공익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바로 여러분들 오른쪽 기출 파헤치로 갈게요. 오른쪽 기출 파헤치기에 틀린 거는 제가 다음 주에 프린터 내겠지만 3번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했다 그랬어요. 제가 개발권을 부여했다 그랬어요. 개발권이죠.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밑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출제 빈도가 좀 낮고요. 여러분이 이제 저를 따라오셔서 28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88로 가시면 288페이지 토지은행 제도에다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책에서 지역지구제는 우리나라에 실시가 되고 있고요. TDR은 아직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토지은행은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제 얘는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끊어서 제가 이따가 정부의
토지정책 수단을 토지 이용 규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일로 온 이유는 자, 이 토지은행이 이따 보여드릴 직접적 개입이 들어갑니다. 직접적 개입. 정부의 직접적 개입 수단이에요. 그래서 토지은행, 랜드뱅킹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토지 비축 제도라고 시행이 되면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공공 토지 비축 제도로 나왔습니다. 토지 비축 제도.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일단 듣고 여러분이 이제 책을 체크하는데 자, 이건 정부가 처음에 미개발지를 쌀 때 미개발지 쌀 때 삽니다.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죠? 매수해서 비축했다가 나중에 토지 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을 해요. 그죠?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가볼게요. 펜을 들어보세요. 자, 토지은행 제도는 위에 정부 등 공적 주체가 재원을 투입하여 장래 용도를 위해서 사전에 미개발 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이 아니라 미개발. 그래서 저렴한 가격, 이거 동그라미 매입 확보해서 공공 자유보유나 공공 임대보유라는 건 뭐냐면 자치계 보세요. 자, 공공 자유보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국공유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부가 직접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공공 자유보유예요. 그래서 공공이 확보한 미개발지를 아무런 수익 없이 방치하는 겁니다. 그럼 또 무담 점유를 또 할 수가 있죠, 그죠? 불량주택 같은 이건 관리 문제가 생기고 공공 임대 보유는 뭐냐면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 상태로 다른 타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개인 혹은 기업이 공적 주체가 보유한 토지를 약정한 기간 동안에 임대를 받아 보유하는 건 공공 임대 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 공공이 들어가니까 직접적 개입이고요. 그럼 민간의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비축한 토지를 공급 판매하는 직접적 개입 체크. 직접적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밑에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밑에 파란 색깔 보시면 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주체로 되어서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따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뭐가 나왔었냐면 중간에 있는 이 제도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여러분한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오른쪽에 맨 밑에 가시면 양가로 2번에 기대 효과라는 게 있죠. 그죠? 장점에다가 이제 별표 표시를 하시는데 정부나 공적 주체에 의해서 계획적인 토지 연계가 가능하며 사회 주체의 무질서한 토지 개발을 방지하는 이 무질서한 토지 개발을 방지하는 게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밑에 SOC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산업용지나 주택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죠. 정부가 하니까. 그다음에 이 토지 시장의 수급 조절을 통해서 토지 시장의 안전화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은 또 어떤 게 장점이냐면 그 비축한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공주택 분양가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효과에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여할 수 있고요. 또 뭐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을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게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외국에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공적 주체에 의해서 수행됨으로써 민간 주체에 의한 것보다 요거 체크. 개발이익의 환수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례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장점에서 좀 물어볼 수 있고요. 자, 단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공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데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고. 자, 우리가 3번에 대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들면 주변 땅값이 올라가요. 정부가 산 땅이 아니라. 그럼 투기자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공조주택 토지를 대량 매입하면 주변의 집가가 자 밑줄 쳐보세요. 정부가 산 땅입니까? 주변 지역 집가입니까? 주변 지역 급등해서 투기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미개발지를 놀리다 보면 국공유지를 빈민들이 와서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관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민간의 토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비축 토지에 무담 점유를 해요. 그죠? 빈민들이. 그래서 공공 자유 보유에 방대한 토지 관리상의 문제가 또 일어나서 불량주택이 또 형성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기출 파헤치기 틀린 거는
밑더니 보시면 5번을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동그라미 5번인데. 자, 지금 이제 협의 매수를 해서 토지 양도가 의사가 전제된다는 이 토지은행은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이제 다음에 제가 직접적 개입해서 공용 개발을 말씀드릴 거예요. 공용 개발도 직접적 개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도시 개발이 대표적입니다. 신도시 개발. 그럼 공용 개발은 어떤 거예요? 판교 신도시 할 때 염리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땅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수용해요, 공용 개발은. 그래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해서 나중에 공급자한테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했으니까 얘도 직접적 개입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시험 문제가 얘와 얘가 비교해서 나왔냐면요. 풀어볼게요. 5번. 자, 지금 어때요? 토지 양도 의사가 전제가 됐다는 것은 지금 이 토지은행은요, 미개발지를 샀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지은행 소유자의 토지 양도 의사가 전제가 돼요. 근데 좀 전에 토지 수용 박스 쳐보세요. 토지 수용은요, 팔겠다는 없이도,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협의 매수의 토지은행은 토지 양도 의사가 전제가 돼서, 표시가 전제가 돼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꼭 여기 5번에 대한 걸 보시고 나중에 제가 또 프린트물 해놨으니까 맞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해놨는데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가셔서 여기 교재 아까 제가 278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별표를 3개 쳤을 겁니다. 278페이지.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토지 정책의 수단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가장 출제 민도가 높아요. 오른쪽 기출 파헤치기도 작년에도 직접적과 간접적 개입을 냈는데 들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자, 토지 정책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토지 정책 수단이라고 해도 되는데 주택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저는 한번 하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게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이용 규제를 한번 가볼게요. 토지이용 규제. 자, 토지이용 규제가 아까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였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의 방향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토지이용 규제예요. 그래서 밑에 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용도 제한 등 법적 사회적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자, 박스 쳐보세요. 용도 지역 지구제가 제일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 방안입니다.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건축 규제, 각종 인허가,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 개발권 양도 제도도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권 양도 제도도 어떻습니까? 이 아까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토지용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이제 좌측에 보시면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그래서 제가 직접적 개입은 아까 토지은행이 대표적이죠. 직접적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정부나. 그래서 종적 주체로서 정부가 시장에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직접.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직접적 개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동산에 직접 개입을 한다. 밑줄.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 밑줄. 적극적 박스. 그럼 좀 전에 얘기했지. 제가 택지 공용개발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공용개발. 그 다음에 토지은행 비축, 공공토지 비축이라 나왔었어요. 공공투자사업 도시재개발. 도시재개발도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냐면, 절 보세요. 자, 지금 공공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공용도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수용을 한다는 자체가 시험 문제가 3가지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거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죠? 도시재개발도 직접적 개입이다. 그래서 공용이나 토지은행은 공공토지 비축제도로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공, 공용,
토지 수용 나오면 무조건 직접적 개입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간접적 개입을 한번 가볼게요. 간접적 개입은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간접적 개입에 좀 빠진 게 있어요. 사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리는데 자,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직접 뛰어듭니다. 시장을 불신해서. 근데 간접적 개입은 아니에요. 시장을 신뢰해서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 개입. 3번은 간접적 개입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다. 그래서 시장을 맡긴다는 것을 시장 기구 틀을 유지한다 그럽니다.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한다. 그래서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경제적 동기부여. 적으세요. 자, 여기는 이 저자분께서 금융상 지원이라는 건 안 넣어놨어요. 야, 넣어놨구나. 금융상 지원에다 밑줄. 금융상 지원에다 밑줄 치시고 금융은 자금의 융통입니다. 금융상 지원에다가 필기를 하세요. 대부 비율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대부 비율. 자, 대부 비율이라는 자체 LTV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대부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도 금융상 지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개발업자가 지금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데 1억짜리 담보다 그럼 70%를 빌려주면 7천만 원까지 대부 비율을 빌려줍니다. 이 금융상 지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90%까지 가면은 9천만 원까지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부 비율이 나와도 이것도 간접 개입을 찍으셔야 됩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적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이 됐던 것들은 없으면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보조금 지급이라고 나왔거든요. 보조금은 당연히 간접 개입이죠. 보조금을 지급하고 좀 더 세금을 감면시킵니다. 그래서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어떻습니까? 세금을 걷어야죠. 그래서 각종 조세 정책을 펴요. 조세 정책을.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라는 것은 조세 제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이라고 한번 적어놔 보세요. 거기다가 어디다 하든 거기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조라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조세, 행정, 금융상 지원 다 들어가 있죠. 시장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공시지가 제도도 정보를 제공하니까 얘도 간접적 개입에 들어갑니다. 지원을 하니까. 근데 제 말 믿으시고 부담금이라고 한번 적어놔 보세요. 부담금.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부담금은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 있으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부담금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부담금이 작년에 26개 때. 그래서 보조금과 부담금은 직접적 개입이다 나왔습니다. 간접적 개입이죠, 그죠?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꼭 넣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간접적 개입은 들어가 볼게요.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해서 토지시장의 조세, 행정, 금융상 지원을 하죠. 그래서 보조금 지급, 그 다음에 공시지가, 함께공 보유 시 남한테 지가를 알린다는 제도도 토지시장의 정보의 창출 제공에 정보가 간접적으로 개입을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볼게요. 저를 보세요. 자, 일단 밑에 문제를 풀 때 공공이나 공영이나 토지 수용 나오면 무조건 직접적 개입 찍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금융상 지원인데 대부 비율이라는 것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대부 비율. 그 다음에 보조금, 부담금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제. 그럼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풀으시고 푸는 동안 제가 한번 뒤에 기출이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더라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기출 파헤치기인데요. 공고부문이 공급자,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는 게 직접 개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에 잘 보세요.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용도 지역은 뭐다? 토지 이용 규제. 자, 여러분 대답을 해주세요. 개발 부담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간접 개입이 들어갔죠. 부담금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영 개발이 3번이 직접적 개입입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도도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가요. 해설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을 하시고 32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27페이지가 지금 문제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327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풀어보세요. 9번 문제 327페이지 동영상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풀수록 좋아요. 9번 문제입니다. 아주 강하게 가겠습니다.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아주 문제를. 자,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직접적 개입을 찾으라 했죠. 그죠? 그럼 자, 할게요. 공공 뭐예요? 직접이죠. 그죠? 공공토지. 그 다음에 공공만 찾아보세요. 공공토지 비축, 토지 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 보유 보고 계십니까? 맞나요? 근데 제가 취득세, 종합부동산 세금은 간접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개발부담금 나왔잖아요. 그죠? 간접이고. 그 다음에 대부 비율 간접이죠. 그죠? 아까 대부 비율 적어놓으라고 했죠? 체크하시고. 그래서 4개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0번까지 갑니다. 10번에 가시면 10번에 틀린 게 3번인데 금융지원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들 금융지원은 직접적 개입이라고 생각하세요? 간접적 개입이라고 생각하세요? 간접적 개입이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꼭 염리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다뤄서 이렇게 보시고 또 한번 볼게요. 또 있나?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오셔서 내가 예전에 나왔던 거는 제가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279페이지 가시면 지금 직접적 개입에 뭐만 좀 집어넣으시면 되냐면요. 집에 가서 그 오른쪽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제 풀었던 거 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작년 문제 이 부담금과 보조는 간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뭘 하나 적어놓냐면 직접적 개입에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한번 적어놔보세요. 보금자리 주택. 그러니까 옛날에 시험 문제가 뭐 나왔냐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간접 개입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틀렸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가장 공공 임대주택 정책에서 우리가 시행됐던 제도였어요. 보금자리 주택은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딱 봤을 때 공용이나 공공이라는 글씨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가요? 그죠? 근데 보금자리 주택은 출처에 딱 봤을 때 이거는 네가 문제를 풀 때 이거는 민간이 지었는지 공사가 지었는지 네가 알고 있었냐는 거죠. 그럼 LH공사가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개입이야? 직접 개입이 들어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저를 믿으시고 따라하십시오. 자, 아까 시험 문제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입니다.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지체가 TDR이었어요. TDR도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문제 풀었을 때 공영과 공공과 토지 수용 기억하십니까? 무슨 개입이죠? 직접 개입이고요. 맞나요? 근데 LH공사에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했다? 무슨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고요. 이해하셨죠? 그죠? 작년 나왔던 게 부담금과 보조 나왔습니다.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작년 출제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세제, 부담금, 보조금, 금융상 지원 대부 비율까지 갔었죠. 이해하셨죠? 그죠? 요게 다 우리가 직접적 개입에 들어가요. 우리 간접적 개입에 들어가죠. 맞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행복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죠? 행복주택, 그죠? 젊은 층한테 이제 지원해주는. 만약에 행복주택도 시험 문제 이건 예상되는데 행복주택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제가 예상한 바 옛날에는 이게 나왔을 때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것이 정부가 정책이 썼던 이슈였거든요. 근데 저는 느낌이다. 만약에 27일 때 나오면 행복주택을 공급했다고 나와요. 그죠? 그럼 행복주택에 대한 것은 정부가 한 거죠. 그죠? 그럼 간접으로 봐야 돼요? 직접으로 봐야 돼요? 직접 봐야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를 믿으시고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시험 문제 나온 데는 정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직접과 간접을 바꿔서 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제 강의를 들으시고 기출문제 푸시고, 그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예상에 대한 행복주택 같은 것도 얘기 되면, 그런 것도 하시게 되면, 다음에 27에도 한 문제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일단, 그 기출문제 하면 다시 또 집에 가서 풀어보십시오. 다음 주에 또 모셔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가고, 자, 지금까지는 토지정책입니다. 토지정책에 제가 중간중간에 안 해드렸던 거는 제가 3, 4월 달에 가서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서부터 너무 이론적으로만 가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지 맥을 못 잡으세요. 그래서 1, 2월 달은 먼저 맥을 잡으십시오, 맥을. 그래서 맥을 잡으라는 것은, 여기서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겠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지금 1, 2월 달 과정에 지역지구제를 막 강의를 해요. 좀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역지구제만 아는 거지 전체적인 틀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1, 2월 달 과정은 전체 흐름을 보시면 그 다음에 전체 흐름도 보고 우리가 기출문제도 풀어보면서 이거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신 다음에 3, 4, 5, 6월 달은 거기다 살을 붙입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1, 2월 달에 흐름을 여기에서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와요. 그죠? 이렇게 저를 믿으시고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넘기셔서 중간중간 안 해드린 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토지 정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92페이지로 가시면 주택 정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동영상 들으신 분도 이제 들으시는데 토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저를 믿으신다면 토지 정책은요, 지역지구제는 한 문제 정도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차 과목이 국토법에서 용도지역지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지구제를 보시고, 근데 TDR은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그죠? 그거고, 토지은행은 시행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개발이익 환수 제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토지은행하고 아까 공용개발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비교 기억하시죠? 그죠? 그렇게 꼭 체크를 하시고, 이거 외에 한지 방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죠? 그건 도시개발 사업인데 책이 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직접과 간접 개입에 대해서 비교를 하셔서 토지 정책은 그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좀만 쉬었다 갈게요.